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일단 시장 자체의 흐름은 이렇다 할 만한 건덕지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있는 약간의 횡보를 하는 그런 느낌, 뭔가 큰 움직임은 없고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섣불리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락의 흐름이라든지 상승의 흐름은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지그재그하는 그런 톱니바퀴 모양 지그재그하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면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1단락이 끝나고 있는 1단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약간의 여러 번의 파동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번 꺾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양봉 나오든 음봉이 나오든 큰 어떤 특징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약간 변화가 생기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또 돌아설 수 있는, 위쪽에서 나올 수 있는 쌍바닥 모양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여 내려가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의 흐름을 만들어 준다든지 했을 때, 그 다음은 지금 하락이구나, 그 다음은 상승을 하려고 하나 보다, 어떤 변화가 있으려고 하는 거지 라는 형태로 우리가 약간의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 우리가 코스피 볼 때 지금 무슨 종목을 제일 많이 보나요?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가장 큰 좀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큰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무너뜨리고 89,000원 무너뜨리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이대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내일까지 진행이 된다면, 음봉으로 만약에 진행이 되면 하락세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것은 지수는 더 빠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지수만 봤을 때는 아이고야 이거 반등이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삼성전자가 밀리게 되면 얘도 어느새 이렇게 바로 빠지기 때문에 약간의 착시 효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좀 더 가까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역발상 투자 말고도 뉴스창이라고 하는 우리 코너가 있죠. 그 컨텐츠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모든 뉴스는 하락을 가리키고 있다. 뭔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 연준도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테이퍼링 첫 언급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준이 테이퍼링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연준 믿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시장 인플레이션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가 괜찮은데, 별로 괜찮아 보이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수는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일에 상승할 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가요. 고용지표가 안 좋다라는 말은 결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인데, 테이퍼링 한다는 것도 악재지만 고용지표가 안 좋은 것도 악재입니다. 근데 악재면은 둘 다 악재이기 때문에 사실 떨어지는 게 맞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올라가는 거는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현금화를 80% 정도 해야 되겠다. 제가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저희 회원들은 거의 비중을 다 줄여버렸어요. 저 때 제가 많은 분들께서 아니 그래도 이거 수익 나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었는데, 됐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 시장에서 우리 발을 뺍시다 하고 강력하게 제가 화끈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현금화를 굉장히 많이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떨어지는 거 전혀 무섭지가 않고 떨어지는 거 재밌어요. 그리고 떨어지는 이제 흐름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지수는 떨어지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말을 지수랑 상관없이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겠구나 하고 그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발 빼놓고 보면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서 내 종목이 물려있는 상태로 뭔가 좀 체크하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좀 집중도가 이렇게 좁아지게 되겠죠.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에 대한 대비를 주식은 언제든지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잘 될 때 안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안 될 때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늦어서 많이 곤욕스럽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시장은 사실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는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니까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내려가게 되면 어느 쪽에서 지지를 받을까? 역시나 3000포인트 또는 아래쪽으로 하면은 2750포인트, 뭐 2780포인트 요 언저리가 되겠죠. 요 언저리에서 이제 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3000포인트가 무너질 때 반대 매매가 시작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패닉셀로 이어져서 생각보다 낙폭이 커서 2500, 2300까지도 일시적으로 막 충격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현금화에 놓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땡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내려가는 게 뭐 그렇게까지 저는 뭐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만은,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이 현금화하지 않았다면 신경이 쓰일 수 있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 자제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코스피라고 하는 이 자리는 역시나 삼성전자 때문에 더 밀려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고요. 지수가 올라갈 것인가 아닌가의 또 두 번째 힌트로는 역시나 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보면 됩니다.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지금 3종목, 그리고 1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18종목인데요. 여기 일단 들어간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상승을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다 싶은 테마가 있고요. 그게 아닌 테마들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뭐 동일, 기연, 그리고 대덕, 그리고 센트럴 바이오 이런 것들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주목할 만한 기업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안 좋은데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종목, 최근에 네이처셀 제가 급등하고 올라올 때 아니 이거 이상합니다, 저렇게 냄새를 뿌려가면서까지 올라올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바로 폭락을 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 예상했던 것만큼이나 일단 뭐 한 번 정도의 상승은 더 있을 수 있지만 바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인지 컨트롤스랑 키네마스터 역시나 마찬가지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뭐 급락, 지금 이제 키네마스터는 이 자리에서 이제 바닥을 좀 잡을 수 있으니까 뭐 들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놀라지 마시고, 놀라겠지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거의 한 며칠 만에, 지금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반토막이 났으니까, 그죠? 근데 대응할 방법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비중이 크다면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천천히 시간을 두고 최소한 2달 정도 지켜봐야 됩니다. 한 2달 정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천천히 기다려보시면은 추가 매수 타이밍 나오니까 그때 탈출하는 것을 좀 전략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오늘 올라오고 있는 종목 대동기업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 기업은 사실 주식수가 많이 없습니다. 이제 지난 화요일에 이어가지고 주식수가 많이 없는 종목, 흔히 말하는 품절주가 이렇게 또 뛰어오르고 있는데, 뭐 서울가스 이런 것들 제가 뛰어오를 때 이거 품절주 잡으면 안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동기업도 품절주입니다. 왜냐하면 발행 주식수가 890만 주 중에 70%가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뭐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세가 이렇게 몰려들게 되면은 수량이 많이 없으니 더 비싸게 웃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상 급등이 나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사려고 하는 사람이 뚝 끊기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을 밑으로 확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급등과 급락이 조금 심하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이 크다라는 거, 들고 계셨던 분들은 역시나 올라올 때 잘 팔아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신규 매수는 절대 안 된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역시나 대동기업 볼 필요가 없는 기업이네요. 자, 대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업을 일단은 기업 분할, 합병 이런 걸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덕 같은 경우는 주식수는 그래도 충만하게 있네요. 3,300만 주기 때문에 뭐 그렇게 주식수가 부족한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 검색을 한번 해보면은 바로 보여질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또 무슨 이유로 올라왔을까요? 대덕. 일단 윤석열 전 총장과 사회이사 접촉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이것도 윤석열 전 총장님을 제가 뭐 싫어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뭐 개인적으로 뭐 싫어할 이유도 없고 좋아할 이유도 없고, 전 정치 색깔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윤 전 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들먹이면서 주가를 급등시키는 사람들이 좀 싫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이사와 접촉했다고 해서 급등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냄새 하나 묻혀놓은 거죠. 나도 윤석열 냄새 나지 않니? 나 좀 사줄래?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싸게 내려와 있던 종목을 누군가가 뭐 의도가 있든 의도가 없든 사놓고 이렇게 급등을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 개인 투자자,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는,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르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 대덕이라는 종목도
볼 필요가 없는 기업인 거잖아요. 윤석열 관련주로 뒤늦게 사회이사 접촉했다고. 아이,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지 않는 게 좋고요. 이제 와서 사겠다. 저는 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들고 있는 분들은 아이고 나 대덕 물려 있었는데 잘 됐다. 이참에 탈출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기 때문에 10,000원 이상에서 잘 정리하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동일기원입니다. 동일기원은 또 뭐에 올라왔을까요? 최동교 감사님이 있네요. 최동교 감사님이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총장 서울대 법대 동문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급등하고. 야, 이게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거는 윤석열 관련주라고 이렇게 또 엮었지만 주식수가 350만 주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매수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품절주라고 보면 돼요. 거래량도 많지 않고 뭔가 흐지부지한 종목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아래쪽에서 사놓은 사람들, 이 네모 안에서 사놓은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인 거죠. 탈출할 기회인 거고. 야, 이제 좀 그만할 때가 안 됐나요? 윤석열 총장 이야기. 참, 진짜 언제까지 하려는지, 뭐, 대선이 끝나야 이제 끝날 것 같긴 한데, 너무 심합니다, 이거. 좀, 보기 싫네요. 이제 좀 보기 싫습니다.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사회이사 유력 대선 후보와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끌어올리는 사람들도 문제지만은 이걸 사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제발 이런 거 좀 잘 확인하시면서 좀 사지 마세요. 이런 것도 좋다 하면서 소문내고 여기서 막 대박입니다, 앞으로 엄청날 겁니다 할 거거든요. 저는 접근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들고 계시는 분들 신고가 영역이죠. 다들 수익이잖아요. 잘 정리하시고 나오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센트럴 바이오는 폭락 이후에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급락, 단기 반등이 나온 건데 이렇게 변동이 심하다라는 것 자체는 매매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이 심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등 때 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풍파 속에서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그런 어떤 그 차트를 리딩하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기업을 분석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업은 분석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기업이라 보니까 뭐 좋은 기업도 아니라서 사실은 뭐 분석을 해서 좋은 기업이고 가망이 있다, 전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 기업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이렇게 나와주고 점상한가 수준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요게 이제 조금 더 이어져 나간다면은 저는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유 없는 급락은 잘 없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 시간에 급락을 나왔다, 약간의 악재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그 점 좀 조심하셔가지고 저는 반등 시 이렇게 나왔을 때 탈출하자,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어때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애매한 구간에서 조금 알찬 종목이라든지 탄탄한 기업들,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종이 실적이 좋아졌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테마가 엮인 종목들이 올라와주면 좋은데, 뭐 지금도 보면은 품절주, 윤석열 관련주, 단기 급락과 단기 반등, 뭐 이런 잡주들밖에 급등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시장은 위쪽으로 올라갈 느낌보다는 아직은 시장이 힘을 잃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에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대응하자, 오히려 하락에 대한 대비를 계속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수익이 갑자기 낮다든지 갑자기 급등해서 수익 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 거 또는 본전 올라왔다든지 한다면 수익을 더 내고 싶어서 욕심내는 것보다 떨어졌을 때 이렇게 주가가 밀려 내려가게 되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내 물리는 종목들에 대한 추가 매수 자금을 빨리 마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현금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대비를 잘 해놓자라는 조언을 드려볼 테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